이번 시간 주제는 주제도입니다. 5번째 챕터죠. 지난주에 지도 발달사 얘기를 할 때 포이팅거 지도 얘기를 좀 잠깐 했었죠. 이 포이팅거 지도는 지도 발달사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주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전의 지도들은 일반도와 주제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었죠. 어쨌든 지도 발달사 입장에서 보면 이 포이팅거 지도는 대표적인 주제도였다. 그럼 어떤 주제였었느냐? 바로 여행이 주제가 됐었죠. 여행지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제도 개념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주제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기로 하죠. 제목은 지도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지도는 이집트의 역사 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 지도는 미국 서부의 지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주제도죠. 역사 지도, 지질도 이런 것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표현 방법이 극히 다양하죠. 특히 오른쪽에 이 지질도를 보면 색상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지질을 표시했죠. 그래서 노란색, 녹색, 파란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이제 하나의 주제를 돋보이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계통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도의 정보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정보를 표현한다는 말은 결국은 시각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각 변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그것을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점, 선, 면,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점, 선, 면을 지도를 표현하는 기호의 3요소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점기호, 선기호, 면기호. 이럴 때 점은 주로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정보에 대해서 위치 정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점기호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느냐,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 선기호이고,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즉 바운다리, 면적 같은 얘기죠. 어떤 일정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면기호죠. 그래서 점, 선, 면. 자, 이런 면기호가 2차원적인 기호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3D, 그리고 이제 3차원적 입체적인 기호죠. 그 사이에 이제 2.5라고 하는 점이적인 중간 형태의 완전 평면 정보도 아니고 입체 정보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2.5D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성적인
그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각 변수로 점, 선, 면 등등을 이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 선, 면이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자,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정성적인 데이터가 있고 뭐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성적 데이터가 있고 뒤에 나오는 정량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이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이 점, 선, 면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호가 정성적 기호죠. 정성적. 그럼 정성적 기호에서 점, 선, 면 기호들이 어떤 기호 형태를 이용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기로 하죠. 자, 왼쪽에 보면 방향, 크기, 배열, 컬러, 색상.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같은 점이라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한 크기, 자, 여기 크기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형태죠. 그래서 크기와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크기와 형태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또 배열, 여기 보면 하나의 점기호를 표현하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선기호를 또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 선기호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점기호가 되겠죠. 그 다음 컬러도 마찬가지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뭐 녹색이냐 색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호가 되겠죠. 자, 같은 점기호지만 방향, 크기 또는 모양, 배열, 컬러를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수십, 수백 가지 점기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선기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선의 방향성을 가지고 결국은 선기호를 또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점들의 크기, 여긴 점이 크고 작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들은 사각형이고 별 모양이고 원이고, 그래서 같은 점이라도 어떤 점을, 즉 어떤 형태의 점을 찍어서 선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기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러한 선기호를 우리가 실선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점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배열을 보면 여기 선이 되게 끊어지고 있죠. 끊어지는데 끊어지는 형태가 다 다르죠. 이럴 때 이렇게 끊어지는 점선을 파선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점선이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다음에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를 세선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가장 일반적인 선기호는 바로 이렇게 실선이지만 선이 끊어지는 형태를 우리 보통 점선이라고 하고, 길게 끊어지는 것을 파선이라고 하고, 길게 끊어진 이 사이에 점을 또 찍는 것을 쇄선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점을 하나 찍으면 1점 쇄선, 2개 찍으면 2점 쇄선, 또 3개를 땅땅땅 찍으면 3점 쇄선. 이렇게 쇄선은 점을 몇 개 찍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이 점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방향을 보면, 자, 이 면 기호와
이기호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 보면 선을 이렇게 나란히 평행하게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기호를 만들었고, 옆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림으로 인해서 하나의 기호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대각선을 그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호를 만들었죠. 바로 방향성이죠. 방향성. 자, 크기 모양. 여기도 여기 별 모양, 원 모양, 사각형 모양. 물론 크기를 달리할 수도 있겠죠. 배열. 여기 같은 배열, 좀 불규칙한 배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같은 면기호지만 여러 개의 면기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실제로 여기 이제 컬러가 나와 있질 않으니까 컬러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자, 시각 변수 중에서 정량적 기호를 이용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정성적 기호죠. 정성적 기호는 그 정보가 무엇이냐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정량적 기호는 그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얼만큼이냐, 용량,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볼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냐, 얼마이냐, 이런 차이가 바로 정성적 기호, 정량적 기호의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같은 점, 선, 면 기호를 가지고 어떻게 정량적인 기호로 표현하느냐는 거겠죠. 자, 점을 가지고 양을 표현할 때는, 자, 간격,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하나의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죠. 점의 크기는 같은데, 이건 이제 A, B, C라고 해봅시다. A, B, C로 갈수록 점점점 이 점이 복잡해지고 좀 더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죠. 우리가 컬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명도 변화라고 합니다. 명도 변화. 즉 명도가 높고 명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밝고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같은 크기의 점이지만 양이 많다고 인식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이 점기호에서 명도의 변화를 주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점 안에 들어간 선이 있죠. 이 점에서는 선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이 점에서는 3개가 들어가 있고, 이 점에서는 한 10개 정도 됩니까? 10개로 갑시다. 10개의 선이 들어가 있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선이 2개, 3개, 10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선의 간격이 넓고 좁고 더 좁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선기호에서도 보죠. 선의 간격이, 선을 만든 점의 간격이 넓고 좁고 더 좁고, 면기호도 이 면기호를 만든 선의 간격이 아주 좁고 중간이고 좀 넓고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크기를 좀 볼까요? 같은 시각 변수라도 점의 크기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정량적인 기호로 활용할 수가 있죠. 선도 마찬가지, 선의 굵기를 달리하고 또 점의 굵기를 달리해서 면 기호를 또 차별화시키고 다 마찬가지 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감도 고도를 보면 쉽게 말하면 조감, 새가 하늘을 날면서 내려다보는 각도에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 조감도입니다. 그 조감 고도에 따라서 또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기호를 막대 기호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막대 기호지만 이 막대는 선이 아니라 점입니다. 점기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는 이 막대가 위치한 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위치에서 양이 얼마이냐를 표현하는 것이죠. 선의 모양을 하긴 하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의 정보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호는 선기호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조감 고도에 따라서 또 선이나 점의 모양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점선면이지만 간격이나 크기나 조감 고도나 이런 것들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양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컬러를 이용해서 양을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색상뿐만이 아니라 그 컬러의 명도, 채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량적인 정보를 우리가 표현해낸다는 거죠. 자, 여기서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정량적 기호로서 컬러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우선 컬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용량 데이터 지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평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2차원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와 같이 3차원적인 즉 입체화된 기호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정량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용량 데이터 지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채도와 색상입니다. 왼쪽 A번은 캔자스의 밀경작, B도 캔자스의 밀경작, 연도도 같죠? 자, 같은 지역의 밀경작지 비율을 채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색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채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빨간색이지만 얼마만큼 빨간색이 진하냐, 결국은 연하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쪽에서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다르죠.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자, 색상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경작지 비율을 5등급으로 나눴고 같은 빨간색, 여기서 이제 빨간색을 취했다는 거죠. 빨간색의 채도를 가지고 역시 하나, 둘, 셋, 5단계로 나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상 자체를 변화시켜서 단계적으로 양이 많아지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있죠. 하나의 색상을 선택을 해서 채도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는 방법도 있고, 자,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는 뭐 이제 그 색상이나 자료의 빈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뭐 지도 제작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채도와 색상을 가지고 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량적 기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성적 데이터를 표현할 때도 컬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면 같은 크기 점이 있죠.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라고 봅시다. 파랑, 녹색, 빨간색을 표시했을 때 이 컬러별로 양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파란색은 밀재배 지역이고 녹색은 벼재배 지역이고 빨간색은 옥수 재배 지역이라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벼든 밀이든 옥수수든 얼마만큼 재배한다는 양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옥수수냐 벼냐 밀이냐 무엇이냐 개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정성적 기호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같은 컬러를 가지고 기호를 만들 때 단순히 무엇이냐를 표현하는 정성적 기호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컬러에 좀 전에 봤듯이 채도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양을 표현하는, 즉 정량적 변수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도 마찬가지죠. 자, 선의 색상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그 선이 무엇이냐를 표현했죠. 면도 마찬가지. 자, 2.5는 뭐 비추천 이렇게 3D 입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자, 면 기호, 2차적인 기호와 입체적 기호의 중간 형태를 말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량적 변수를 비교해 보기로 하죠. 우리 앞에서는 색상과 이제 채도만 얘기했었는데 여기 명도 개념이 나왔습니다. 명도. 자, 사실 명도하고 채도를 구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보죠. 이미 색상 얘기는 했었죠. 자, 정량적 기호로 쓸 때 색상은 여기 보면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이 있을 때 이건 다른 색상이죠. 이거는 명도, 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색상이죠. 그럴 때 색상만 달리해도 용량 기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먼저 이걸 볼까요? 노란색은 양이 적다, 중간이다, 양이 많다, 이렇게 용량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색상만으로도 정량적 기호로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명도를 보면 자, 녹색인데 좀 어두운 녹색이 있고 밝은 녹색이 있고 아주 밝은 녹색이 있고, 이 명도의 차이죠. 그다음 채도는 빨간색이 어둡다 밝다의 개념이 아니라 색이 얼마만큼 그 산뜻하냐, 강하냐, 그 다음에 부드러우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채도와 명도는 지도 제작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도와 채도를 섞어 쓰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명도대로 채도대로 활용하면 정량적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도는 사실은 컬러에서보다는 흑백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흑백. 자, 결국은 흑과 백이라고 하는 것은 명도가 낮은 것이 흑이고 흑색이고 명도가 높은 것이 백색이죠. 이렇게 해서 흑백에서는 명도가 분명하지만 이 컬러에서는 명도와 채도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명도만 선택을 했을 경우, 채도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용량의 변화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정성적 기호에서는 2.5D의 표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량적 변수에서는 2.5D가 활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2.5D라고 표현된 부분, 자, 이러한 기호를 여러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잘 한번 여러분 기호를 한번 해보세요. 바로 지리부도에 있는 채색 등고선 지도입니다. 자, 컬러가 없다면 단순한 등고선이죠. 자, 이것이 뭐 2000m, 뭐 1000m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단순히 선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과 선 사이를, 즉 등고선 간격을 컬러로 메꾼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100%의 3D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입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2.5D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변수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 자, 그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 그림에서는 데이터의 분포적인 특징을 좀 알아보기로 하죠. 자, 왼쪽 A 그림을 일단 보면 여기 이선적, 연속적, 이렇게, 이산적, 연속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데이터가 요 그림을 보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이렇게 각각 독립되어 있죠. 떨어져 있죠. 자,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이산적 분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산적 분포. 이에 대해서 자, 각자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면 여기 판매 세율이라는 데이터를 표현한 것인데 연속적인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들 간의 독립성이 거의 없죠. 인접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연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나 다른 책에는 연속적이란 말에 상대적으로 불연속적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데이터의 분포를 연속적 데이터, 자, 이러한 경우를 불연속적 데이터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뭐 이제 중간 형태의 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즉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고 그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리 데이터에 있어서 지리 데이터는 이제 크게 인문적 데이터, 자연적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문지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인문지리적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이산적입니다. 불연속적입니다. 즉 산꼭대기엔 사람이 살지 않고 도시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죠. 사람이 안 사는 지역도 분포하죠. 자, 이러한 데이터의 분포를 이산적 데이터, 불연속적 데이터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연지리적 현상, 즉 지형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징은 다르지만 분포하지 않는 곳이 없죠. 지구 표면상에 지형이 없는 곳이 없고 기온이 분포하지 않는 곳이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인 데이터, 연속적 지리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산적 또는 불연속적 데이터와 연속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특징적인 것은 실제로 초기 데이터가 이렇게 불연속적, 즉 이산적인 데이터였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내가 지도를 만들 때 적절하게 가공을 하기만 하면 이렇게 연속적인 사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자, 바로 이 이산적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는 인구 분포입니다. 인구 분포. 이럴 때 이 인구 분포를 적절히 가공을 해서 바로 인구 밀도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 있는 바로 연속적인 사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가공 여부, 표현 정도에 따라서 이산적이기도 하고 연속적이기도 하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지도를 만들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자, 같은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자, 이산적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변하더라도 같은 이산적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자, 오른쪽으로 가 봅시다. 여기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세 가지 데이터 모두 이산적입니다. 데이터들이 다 독립되어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독립성이 강하지만 이 두 번째 데이터는 서서히 다른 데이터로부터 다른 데이터로 옮겨갈 때 약간의 분포적인 어떤 연속성이 보이죠. 그다음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된 데이터들 간의 간격이 좀 좁아지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때, 자,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급변적이다, 완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급변, 완변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자, 대표적인 게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입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표현 방법이 이렇게 원통 모양을 만들어서 표현했느냐, 원뿔 모양을 만들어서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표현 기법입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 더하죠. 상적 성량값을 쌓아서 올려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등고선 처리법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어졌느냐.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그래프는 다른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지도 제작 기법에 의해서 새로 가공해서 표현 기법만 달리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이터든지 독립된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로 이렇게 급변하지는 않죠. 사실은 완만하게 데이터가 옮겨가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한 그 원래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으로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원래 데이터의 특징도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것을 가공을 해서 좀 보기 좋게 완만하게 데이터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이러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급변적인 분포, 이것을 완변적인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주제도의 이제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아프리카 기후 요 그림은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계 구분도가 나옵니다. 단계 구분도. 이럴 때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색상을 가지고 기후를 구분했죠. 열대 우림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사바나 기후. 그래서 색상을 가지고 경우 주제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제로 지도상에서 이것은 이제 범례고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주제도가 주제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전형적인 이제 주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요 그림을 우리 앞에 뒤에서 설명할 여기 보면 기본도와 주제도에 관한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의 주제는 바로 아프리카 기후죠. 그런데 이 기후가 아닌 어떤 요소들이 이 지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면은 위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 그렇죠. 파란색 하천입니다. 이 하천과 위선은 지금 적도겠죠. 위선은 아프리카의 기후와 관계가 없는 도적인 요소죠. 자, 이럴 때 직접적인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이 지도에 표시되는 또는 되어야 하는 자, 그러한 개념을 바로 기본도라고 합니다. 기본도. 즉, 이 하천이나 위선은
기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어떤 자료들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기본도 개념을 또 조금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점 데이터, 선 데이터, 면 데이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그림은 점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자, 밑에가 조금 안 보이네요. 조금 지도를 확장해 봅시다. 자, 좀 조절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 비디오를 두고 하는 거라 조금 어설픕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밑에 점 데이터 지도라고 되어 있죠. 점 데이터. 자, 지도의 주제는 지진과 화산 분포입니다. 자, 지진은 동그란 점으로, 화산은 삼각형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화산과 지진을 점으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도에서는 지진이 어느 위치에서 잘 일어나는지, 화산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즉 위치의 개념이 강조가 된 거죠. 점 데이터는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위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즉 위치와 분포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 점 데이터 지도입니다. 자, 여기에는 양적인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죠. 자, 이러한 개념들은 정성적 데이터라고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점 데이터 지도입니다. 종교 성지를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빨간색은 기독교, 녹색은 이슬람교, 그 다음에 주황색은 불교, 이렇게 해서 바로 3대 종교의 성지의 위치, 분포적인 특징이죠. 역시 점 데이터 지도, 정성적 데이터 지도죠. 어떤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선 데이터 지도입니다. 방향성이라고 했죠. 방향성. 자, 종교의 기원지에서부터 어느 지역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산이 되었느냐. 이건 방향성이죠. 자, 방향성을 표시한 것이 선 데이터 지도라고 했습니다. 선 데이터. 자, 면 데이터 지도. 어떤 지리적 특징이 분포, 범위, 면적을 가른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 지도는 세계의 대지형의 분포인데, 밑에 범위를 보면 안정육계, 신기조산대, 고기조산대의 분포적인 바운더리,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일정한 면적. 자, 아프리카 탁상지는 이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데이터를 면 데이터 지도라고 합니다. 면 데이터 지도. 자, 이것도 면 데이터 지도죠. 식사 도구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지역,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 데이터 지도를 만들어 보면, 이러한 지리적 특징이 어느 범위까지 분포하는구나, 분포 범위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주황색입니까? 아니, 뭐 분홍색이라고 합시다.
분홍색은 나이프, 포크 문화권, 소위 이제 서양 문화권이죠.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 그 경우가 많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의외로 여기 손 사용권 문화권,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뭐 가장 원초적인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면, 데이터, 지도. 자, 언어 분포도 마찬가지겠죠. 언어 분포. 여기 보면 뭐 중국어, 영어 쪽 역시 색상을 가지고 언어의 분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범위가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얼핏 뭐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렵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언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언어의 분포를 역시 면 데이터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단순하게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표현한 겁니다. 무엇이냐? 자, 무엇이냐를 표현한 것이 뭐라고 그랬었죠? 즉, 정성적 데이터를 했죠. 정성적 데이터. 그런데 무엇이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얼마만큼이냐를 표현하는 것이 정량적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 자, 바로 이 지도는 용량 데이터 지도입니다. 정량적 데이터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 들여다볼까요? 이 범위에만 놓고 보면 정성적 데이터죠. 자, 요것은 섬유, 철강, 자동차, 조선이라고 하는 정성적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자, 섬유공업이 발달했다, 철강공업이 발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지도와는 다른 것은 이렇게 녹색의 그래프를 이렇게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함으로 인해서 뭘 표현했다는 얘기입니까? 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양. 여기 보면 비율이죠, 비율. 총생산 대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지역이 섬유공업 지역이냐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유공업 지역이 전체 생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자, 이러한 기법이 바로 용량 데이터 지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리부도에서 그 뒤쪽에 부록 쪽이나 그 주제도 쪽에 가보면 대부분 이제 이러한 주제도가 나와 있죠.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동시에 보여주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컬러 색상을 가지고 공업 지역의 유형을 나눴다면 여기 그래프의 높이를 가지고 표현해 놨죠. 그러면 이제 중국을 봅시다. 이 지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중국을 보면 중국의 공업은 섬유, 철강, 자동차, 조선 중에서 어떤 공업 비중이 높으냐 그런 얘기죠. 어때요? 섬유 공업 비중이 높죠. 자, 중국은 4개의 공업 구조 중에서 섬유 공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얼마나 높으냐? 여기 보면 비율이 나와 있죠. 비율이.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얼마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칸이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 50%라는 겁니다. 즉,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섬유공업은 5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중국 공업에서 자동차 공업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죠. 10%밖에 안 됩니다. 자, 물론 이 데이터는 2007년이니까 이미 한 6년 아니죠. 한 11년이 지났네요. 2018년이니까
11년 전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 한국을 비교해 봅시다. 한눈에 비교가 되죠. 한국은 섬유공업은 10%가 안 됩니다. 여기 요 10%가 안 되죠. 뭐 절반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공업은 굉장히 높죠. 30%가 넘죠. 35%가 넘죠. 물론 지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제도의 특징이 뭐냐? 중국, 한국,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중국은 섬유공업이 비중이 높구나.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선공업의 비중이 높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 산업을 놓고 보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자동차 공업 비중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뭐 어차피 지도가 나왔으니까 자, 유럽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자, 이런 이 지역에 가면 4대 공업 중에서 특히 자동차 공업이 두드러져 있죠. 바로 이제 유럽이 자동차 강국들이 많고 또 뭐 우리나라 공장들이 해외 진출된 공장들도 많고 물론 여기 이제 인도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그래프로 이 지도를 보면 세계 자동차 공업, 섬유 공업의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용량 데이터 지도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 2부에서 다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